막 있잖아요. 제이님 같은 경우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언더케이지님도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F7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데,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SSD 구매 시에 실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컨슈머 차크입니다. 지금 이 손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이제 녹차를 타먹으려다가 전기 포트 끓인 물에 좀 손을 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고 바르고 잠깐의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아무튼간에 일단 본론으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많이 기획을 해놨어요. 뭐 이제 노트북 구매 가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한번 2018년, 2019년 넘어가는 버전으로 한 번 더 촬영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핸드폰 구매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견적 맞춰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본을 짠 데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대본 하나 짜고 영상 하나 찍는데 일주일, 2주일 걸려서, 또 사실 그렇잖아요. 유튜브는 매일 보는 맛이 있지,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 올라올 거면은 그냥 직접 찾아보지 제 채널 찾아주실 매력이 딱히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가이드라든지 이제 뭐 리뷰라든지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대본을 엄청 진짜 정성 들여서 준비를 많이 해요. 틀린 정보가 있으면 안 되고 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다 드려야 돼가지고 진짜 찾고 알아보고 사실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에 시간을 좀 많이 쏟아서 일단 그런 컨텐츠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컨텐츠가 안 올라가는 1주, 2주 사이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가끔씩 또는 자주라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그냥 제가 옆에 친구한테 추천해주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하고자 지금 이번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원래 제 채널이 전문적인 채널도 아니었지만 조금 더 컴퓨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을 해봤어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지금 2018년도 거의 다 지났죠. 12월에서 1월이 돼가고 있고, 연말이면은 쇼핑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다들. 이제 일반 브랜드 컴퓨터를 사용하시든 또는 이제 조립식 컴퓨터를 사용하시든 많은 부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실 거예요. SSD라든지 그래픽카드라든지 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오늘 한번 SSD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번 컨텐츠의 주제는 SSD 구매 시에 실패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된 지가 몇 년이 안 됐죠. 10년이 안 돼서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컴퓨터로 쏙쏙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뭐 SSD의 구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메모리를 담고 있는 플래시 메모리랑 그다음 그 메모리들을 제어하는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뭐 특징이라고 하면 이래요. 뭐 레노버에서 SSD를 만들었다. 그럼 이 플래시 메모리랑 컨트롤러를 전부 다 레노버에서 만드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가 뭐 삼성전자를 대표로 해서 뭐 도시바, 하이닉스, 샌디스크 뭐 이렇게 있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마벨, 실리콘모션, 인텔 뭐 이런 데가 이제 컨트롤러도 만드는데,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도 알고 싶지도 않으시겠죠. 괜히 머리만 복잡해지고 이것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랑 좀 다르게 하나하나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이번에는 구매를 할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갑시다. 자, 여기 볼게요. 일단은 정말로 많은 제조사가 요즘에 SSD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컨트롤러를 많은 회사가 만들고 있고, 만드는 회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그걸 가지고 조립을 할 수 있는 공정은 조금 더 쉬워졌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많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니까 난이도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죠. 하지만 이 난이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만든 거를 사면은 크게 실패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여기서 SSD에서 실패라고 한다면은 뭐 속도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거나 가끔씩 로딩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데이터가 씹힌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의 제조사에서 뭐 몇 년 이내에 제품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삼성전자는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제 아까 전에 SSD 말씀드렸죠. 이 플래시 메모리랑 컨트롤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작동을 하는 게 SSD인데, 삼성전자는 이 두 개를 같이 만들어요. 자, 이 두 개를 같이 만든다는 뜻은 이 두 개의 호환성이 정말로 잘 맞는다는 소리고,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여러 기기들에 있어서 최적화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만든 것은 웬만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낮습니다. 볼게요. 참고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SSD 가격이 많이 싸졌죠. 한 3년 전만 해도 250기가 하나 살려면 한 15만원 정도 들었었고, 보통 이제 128기가짜리나 120기가짜리를 맞췄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500기가가 한 10만원대 정도 하죠.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그만큼 이제 불과 2, 3년 사이에
많은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가격이 많이 싸졌어요. 특히 2, 3년 사이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싸졌지 싶은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거의 한 500기가짜리는 꿈도 못 꿨고 1테라짜리 SSD를 본 적이 있습니까? 500기가만 많았고 이것도 한 몇십만원 정도 했었는데 11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 지금이 솔직히 말해서 전 SSD를 사야 될 적기라고 봐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도 삼성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뭐 삼성 반도체 하면 다들 아시죠? 램이라든지 이렇게 SSD에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들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호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 제품이에요. 웨스턴 디지털 이제 하드디스크 회사로 많이 유명한데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린, 블랙, 블루 이렇게 색깔로 나눠져 있는데 그린, 블루, 블랙 순으로 좋습니다. 블랙이 제일 좋고 그 다음 블루, 그 다음 그린이에요. 일단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컨트롤러가 마벨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마벨 컨트롤러도 상당히 호환성도 좋고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많이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플래시 메모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 컨트롤러 다시 말해서 이 신호등이 별로면은 얘네가 빨리빨리 못 나가겠죠. 그래서 컨트롤러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많아요. 뭐 실리콘 모션도 있고 뭐 마벨도 있고 인텔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보시려면 나무위키나 아니면 뭐 체험파님이나 허수아비님 같은 다른 테크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지금 저는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찝어드린 영상을 만들고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무튼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이 블루 이상의 라인업에서는 마벨급 이상의 컨트롤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기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삼성과 마벨 컨트롤러가 안정성 성능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며 뭐 실리콘, 파이슨 뭐 이런 컨트롤러는 좀 중하위권에 사용을 한다고 하죠. 아마 이제 여기 그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따로 컨트롤러를 얘기를 안 해주는데 보통 마케팅을 보면은 마벨이라든지 삼성 거를 사용을 한다면 여기에서 컨트롤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장점이니까. 하지만 컨트롤러를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는 마케팅 팀에서는 이걸 밝혀봤자 크게 유리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컨트롤러는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컨트롤러가 나쁘다고 해서 얘를 살 필요는 없느냐? 그래도 웨스턴 디지털이 웬만큼 잘 만드는 회사라서 이왕 이제 이거랑 고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가격대가 조금 딸리시면은 이 그린까지도 구매를 하셔도 되고 웬만해서는 블루나 블랙 버전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삼성전자 시리즈와 그다음에 블랙과 블루 시리즈 이렇게 두 개 정도만 알아두시면은 웬만해서 SSD를 구매를 하실 때는 실패하실 확률이 적습니다. 뭐 다른 제품이 더 싼데 이거 사면 안 되나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의 이런 부품급의 시장에서는 그 가격이 그 품질을 결정을 합니다. 뭐 아무리 더 싸게 사고 싶으시다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 부품 가격에서 더 싸지면은 성능의 저하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뭐 이 정도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랑 모양이 많이 다르죠. 얘 같은 경우는 2.5형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옛날 노트북 같은 거 보면 하드디스크를 탑재를 했는데 실제로 하드디스크가 보면은 이만해요. 제 손바닥보다도 더 크고 엄청 두꺼웠는데 이걸 이제 노트북 용어로 만든 게 2.5형 하드디스크라 해가지고 거의 이 정도 크기예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조 배터리인데 지금 상당히 크기가 유사해가지고 들고 와봤어요. 이 정도 돼 있는 게 이제 노트북 안에 들어가는 2.5형 하드디스크 뭐 크기였는데 다른 노트북들한테 이제 이 하드를 빼고 업그레이드를 새로 시켜야 되니까 규격을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똑같은 규격으로 만든 2.5형 하드디스크 구멍과 일치하는 규격이 바로 여기 있는 2.5형 6.4cm 2.5인치 디스크 규격을 말을 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나사 홈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M.2라고 해가지고 메인보드를 보시면 메인보드는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 기판들이 많잖아요. 저 기판에다가 또 다른 기판을 하나 꽂음으로써 SSD를 장착하는 방식이 바로 M.2 버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메인보드 M.2 슬롯이라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일반적인 메인보드에다가 이런 식으로 M.2를 쏙 집어넣어서 나사로 고정을 시킨 모습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것보다 한 작아요. 한 제 검지손가락만 할 거예요. 검지손가락만한 기판을 여기다 넣음으로써 장착을 하는 건데 일단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던 2.5형이랑 M.2 버전의 SSD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다뤄보신 경험이 없으시다면은 이런 2.5형 SSD를 추천을 드릴게요. 물론 이제 M.2 같은 경우는 규격부터가 새로 나온 규격이고 지금도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 더 많은 기능들을 지원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속도만 하더라도 일반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정말 충분한 속도 향상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생긴 SSD나 M.2 형식의 SSD나 속도 차이가 난다고 한들 원래 이제 뭐 20초가 걸리던 게임 로딩이 얘를 달면은 1초 만에 돼요. 근데 이 M.2를 달면은 0.3초 만에 돼요. 그 말인즉슨 이미 20초대 로딩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가 1초 만에 로딩이 되나 0.3초 만에 로딩이 되나 사용자들에게 체감이 되지는 않는다는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컴퓨터를 만져보시지 않으셨다든지 아니면은 부품을 직접 장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M.2 방식 대신에 이런 2.5형 SSD를 꼭 추천을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겼죠. 블랙이고 M.2라고 적혀 있어요. M.2 이런 거는 아주 오래된 컴퓨터에는 이런 슬롯이 없을 뿐더러 일반인 분들이 그냥 쉽게 장착을 하기에는 많이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형식의 SSD를 추천을 드릴게요. 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점,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보시면은 가격이 싸다고 해가지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막 이런 식으로 2016년, 2014년 뭐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 개인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이렇게 등록월 또는 이제 이 제품이 처음 출시가 된 해가 2년이 넘어가지 않는 제품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근 뭐 3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특히 2년 전에 3D NAND라는 기술이 적용이 되면서 정말로 많은 속도의 향상과 안정성의 향상 그리고 내구성의 향상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 그 기술이 나옴으로써 지금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SSD를 만들고 있고 가격이 싸졌으면서 또 정말로 많은 조립 회사들이 이 SSD 시장에 뛰어들게 됐는데, 쉽게 생각해서 똑같은 크기의 동네에 주택가에 사람이 더 많이 살까요? 아파트에 사람이 더 많이 살까요? 당연히 이제 아파트는 똑같은 면적에서도 몇 층씩 다 쌓아가면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수용이 가능하죠. 그런 것처럼 이 3D NAND 플래시라는 것도 옛날에 그 2D 기판에다가 SSD 셀을 박아 넣었다라고 친다면은 3D 형식으로 점점점 적층을 해서 여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저장하고 싶은 정보를 조금 더 많이 저장할 수가 있고 그만큼의 내구성의 향상 또한 따라오게 됐어요. 그게 이제 보통 2년 이내와 2년 이후의 제품들의 차이점이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록연월이 2018년도 정도에 나온 제품들이라면은 웬만해선 3D NAND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3D NAND가 적용이 되었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3D NAND가 적용된 제품은 대부분 2년 이내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2년이 넘어가지 않는 제품을 사시면 웬만큼의 부품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2 방식을 장착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구매를 하셔도 좋지만 웬만한 일반 사용자분께서는 그냥 아예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두시고 2.5형 안에서만 찾으시면은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말을 맞아서 많이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또 괜히 제가 이제 대본을 쓰다가 다음 영상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나마 잠시나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영상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을지 막 있잖아요. 제이님 같은 경우도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언더케이지님도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F77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는데 프로컨슈머 차크입니다. 뭐 이런 것도 저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가 있고 재밌게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댓글이라든지 저한테 많이 소통을 해주시면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컨텐츠도 생각을 해보고 조금 더 많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뭐 그 다음 영상도 이렇게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제가 평소에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이런 조언들은 더 많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맞춰서 영상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대본 없이 무대본으로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상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 많은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개설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컨슈머 차크였습니다. 끝!